학생입니다. 발표할 제목은 Soft Plasmonic Assemblies Exhibiting Unnaturally High Refractive Index라는 발표 제목이고요. 네, 지금 바로 발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혁입니다. 발표에 앞서 먼저 이런 귀중한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프트 물질 중 하나인 플라즈모닉 콜로이드를 이용해서 셀프 어셈블리 기술을 적용하여 대면적에 이 나노파티클들을 조립하고 이를 통해서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높은 고굴절 메타 물질을 구현한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굴절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직관적인 예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과 같이 이 안경에 있는 렌즈가 보통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더 렌즈가 두꺼워집니다. 이 렌즈가 두꺼운 것을 보통 이제 압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얇게 만드는데요. 이 압축을 한다는 과정 자체가 굴절률을 굉장히 올리는 작업입니다. 즉 굴절률을 올리게 되면은 렌즈의 두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마트폰에 일명 카툭티 이런 디자인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런 광학 디바이스를 훨씬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고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굴절률을 높이는 것은 이런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디자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훨씬 굴절률이 높은 것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CCD나 CMOS 또는 발광 소자인 LED와 같은 이런 옵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는 이런 마이크로 렌즈가 부착되게 되는데 이때 이 마이크로 렌즈의 굴절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구수 즉 NA가 높아지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광을 수집하거나 더 많은 광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굴절률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옵토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광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굴절률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굴절률을 증가시키기 앞서 먼저 굴절률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먼저 굴절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칙 중에 스넬의 법칙이 있는데요. 스넬의 법칙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진행을 할 때 매질의 굴절률에 따라서 얼마나 꺾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스넬의 법칙은 빛이 얼마나 꺾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만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봐야 되는데요.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이 총 4가지 방정식 중에 왜 꺾이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아래의 두 방정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 아래의 두 방정식을 통해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에 스키메릭과 같이 세터 1으로 매질 1에서부터 빛이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일렉트릭 필드 폴라리제이션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벡터장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행한 경계면과 평행한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해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이 매질 2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시면 첫 번째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렉트릭 필드의 수평 성분이 일렉트릭 필드 1과 일렉트릭 필드 2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 아래에 보이시는 가우스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렉트릭 필드 1의 수직 성분과 일렉트릭 필드 2의 수직 성분 앞에 각각 붙어 있는 이 입실론이란 값입니다. 이 입실론이란 값은 유전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유전율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텐데 유전율은 보통 매질이 덴스할수록 더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소한 곳에서 밀한 곳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입실론 2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기장은 자연스럽게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 수직 성분이 작아지니까 일렉트릭 필드 2를 보시면
입사했었던 일렉트릭 필드 1에 비해서 약간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고,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렉트릭 필드가 수직한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이 세타2로 꺾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입실론 2가 커짐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 2의 수직 성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만약에 입실론 2가 매우 커지게 되면은 전기장 수직 성분이 더 작아지게 되면서 더 많이 꺾인다는 것입니다. 즉 굴절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실론 2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유전율이란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폴라리제이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물질에 가해졌을 때 물질은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들이 쏠리게 되고, 이때 이것을 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분극이 얼마나 많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폴라리제이션입니다. 이때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분극된 이 전자와 양전하와 음전하가 넣어주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것을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넣어주는 전기장에서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분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장이 넣어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캔슬아웃 시키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물질 내부에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더 큰 폴라리제이션이 된다면 인듀스드 된 일렉트릭 필드가 더 커질 것이고, 내부 전기장은 더 작아지게 되면서 물질 내부에서 더 빛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굴절률과 이 폴라리제이션이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데, 이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전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수학적으로도 유전율은 n이 여기 굴절률을 의미하는데요. 루트만 붙이게 되면은 거의 수학적으로 동일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뮤는 자화율 또는 투자율이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광학적 물질에서는 1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루트 입실론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입실론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키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진은 메타물질 컨셉을 이용해서 굴절률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메타물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파장은 원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파장이 원자를 하나하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파장보다 훨씬 작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보통은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되는 빌딩 블럭이 있다고 할 때, 이 빌딩 블럭을 파장은 원자와 같이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빌딩 블럭을 메타아톰이라고 하고요. 메타아톰이 만약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톰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지닌 만약 메타아톰을 저희가 인공적으로 디자인했다고 했을 때, 이런 메타아톰을 주기적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간에 가득 모아두게 되면은 훨씬 이 메타아톰으로 구성된 메타물질은 훨씬 자연계의 성능을 뛰어넘는 그런 특성을 지닌 물질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메타물질이라고 하고요. 보통 고굴절 메타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왼쪽은 그냥 자연계의 다이엘렉트릭 물질이고요. 오른쪽은 이펙티브한 다이엘렉트릭 메타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빨간색 원은 그냥 양전하라고 할 수 있고요. 양이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파란색 원은 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 가해지기 전에는 전자가 랜덤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을 띠고 있다가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도되는 전기장이 생성되고, 이 내부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면서 굴절률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 H자 형태의 메타아톰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H자 형태가 마주보고 있으면 이때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게 되면 금속 내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이때 마주보고 있는 이 금속 평면판이
축전기처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원자들이 분극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도 전류를 훨씬 더 강하게 유도하게 되고 내부 전기장을 훨씬 캔슬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부에 존재하는 전기장이 더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굴절을 훨씬 많이 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카이스 빈범기 교수님 연구진에서 네이처에 퍼블리시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0.3THz에서 38.64의 매우 높은 굴절률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나간 결과를 보면 금속 평면판을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쌓아서 1200에 가까운 굴절률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 테라헤르츠와 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구현했다는 것인데요. 테라헤르츠나 마이크로웨이브는 파장을 보면은 수센치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렇단 말은 앞서 메타물질 컨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장 대비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여야 되는데 메타아톰이 이런 수센치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파장 대비해서는 실제로 여기 그 그림들을 보시면 빌딩 블록들의 사이즈가 수백 마이크로에서 수십 마이크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학 레벨의 리소그래피 공정으로도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 수 있지만 만약 옵티컬 프리퀀시 영역인 비저블이나 니어 인프라레드에서는 파장이 한 수백 나노에서 수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빌딩 블록의 사이즈가 훨씬 작게 되고 보통 수십 나노미터여야 되고 갭은 더 작아서 한 수 나노미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는 기존의 대학 레벨의 시각 공정으로는 구현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 연구진은 플라즈모닉 나노파티클을 이용해서 플라즈모닉 나노파티클 하나하나를 메타아톰으로 했을 때 각각이 마주보는 면이 축전 효과를 일으켜서 굴절률을 분극을 극대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굴절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여기 축전 공식을 보시면 이 캐패시턴스는 면적에 비례하고 간격에 반비례하는데 가능한 한 나노 입자를 가깝게 조립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면적을 넓히고자 저희는 이런 스페리컬한 나노 입자보다는 큐브형 나노 입자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산모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굴절률을 예측한 것인데요. 보시면 스페리컬한 나노 입자보다 큐브형 금나노 입자가 훨씬 더 높은 약 4배가량의 유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큐브를 합성하고자 했고 최신 합성법 중 하나인 이런 시각과 그로스 공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굉장히 균일하고 대량의 큐브를 합성할 수 있었고요. 실제 샘물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균일한 큐브를 볼 수 있고 실제 스태티스티컬하게 분석한 결과 한 60나노미터 사이즈의 큐브를 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성한 큐브를 이제 메타 아톰은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 셀프 어셈블리 기술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이해를 돕고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네,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2디멘셔널한 이런 수영장 표면에 이 쉐이드볼이라고 하는 구가 가득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으로 분포하고 있다가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서 클로즈 패킹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각각의 쉐이드볼이 가지고 있는 프리 볼륨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상태인 헥사고널 레티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수조와 같은 테플론 셀을 아까 수영장과 같이 준비를 하였고 거기에
물에 분산되어 있는 큐브를 넣고 그 위에 핵세인을 얹은 다음에 워터 오일 계면을 만들고 거기에 에탄올을 넣음으로써 골드 나노 입자를 불안정하게 하고 이 불안정한 입자를 계면에 가득 쌓게 되어서 이렇게 대면적에 큐브를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유리 기판에 전사했을 때의 이미지이고요. 실제로 OM 이미지를 보시면 비교적 균일하게 금 나노 입자가 깔린 것을 알 수 있고, 다크필드 이미지를 보시더라도 저렇게 검게 보인다는 것은 이것이 플랫하게 단일층으로 조립되어서 넣어주는 빛이 다 반사되기 때문에 실제 다크필드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굴절률을 엘립소미터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 기존의 다른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스페리컬한 입자를 통해 메타물질을 구현한 바는 있었는데요. 그런 메타물질에 비해서 저희 연구 결과가 비교적 더 큰 굴절률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큐브 입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축전 효과를 더 증폭시켜서 더 굴절률을 키울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니어 인프라레드 뿐만 아니라 미드 인프라레드 레인지에서 굴절률이 상당히 높은 한 4.5 정도 되는 굴절률을 구현한 바가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디스펄전이 거의 없고 흡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미드 IR 영역에서 투명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굴절률을 지닌 메타물질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서 이번 올해에 나노레터지의 표지 모델로 선정이 되었고요. 삼성과 현대 그리고 IBS 강산기면 연구실 그리고 KU 키스트의 펀드를 지원받아서 이 연구는 진행되었고, 이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해 주신 이승우 교수님과 그리고 금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준 이재원 학생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론과 실험을 병행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그 구절률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내추럴리 차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머티리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라파이트 레이어에 리튬이 인터칼레이션 되어 있는 스트럭처를 보면 전자가 그라파이트 레이어가 카본 레이어에 들어있고 거기에 인터칼런트 리튬 아이온 층이 이렇게 층상으로 플러스 차지를 띠면서 차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차지가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리튬이 인터칼레이션 되어 있는 그라파이트 머티리얼, 이런 머티리얼을 쓰면 그런 전기장, 그러니까 내추럴리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전기장이 굉장히 잘 그 안에서 세퍼레이션돼서 유도되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접근을 할 때 이런 골드 파티클 같은 어떤 이런 메타 머티리얼도 좋지만 차지 세퍼레이션을 갖고 있는 그런 머티리얼들, 그런 걸 좀 사용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시는지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지 세퍼레이션 되는 물질에 대해서 사실 잘 알고 있지는 않아서 그걸 고려해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그거를 접목시켜서 그 굴절률을 더 올릴 수 있는데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좀 질문 드리면, 그 골드 레이어를 지금 전사해 가지고 아마 메타 물질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뭐 모노레이어로만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혹시 멀티레이어로 만들 경우, 혹시 멀티레이어를 만들 때 뭐 골드 위에 다른 스트럭처로 뭐 이렇게 멀티레이어를 만들 경우에 혹시 뭐 좀 더 좋은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멀티레이어로 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게 레조넌스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이 흡수가 커지게 되면서 사실 굴절률이 높아지게 되기도 하지만 흡수도 높아져서 사실 투명한 물질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흡수가 적게 단일층으로 조립을 했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광학적 측면에서는 더 두꺼운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노레이어로 진행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지금 오후 세션이 되면서 질문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번 포스터 세션 우수 논문 발표 세션 2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10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